5월 9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2주차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4.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2위를 기록했지만 일간 지지율은 일정 기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층의 4분의 1가량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 이에 19대 대선 후보들의 유권자 표심 잡기는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9대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자 혼전 양상을 달리던 지지율 추이도 어느 정도 안착되는 양상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대선 판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잡고 계시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두 분과 한 명의 기자 이렇게 할게요,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 그러니까 좀 양심이 걸리는데. 자, 그럼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택수 회사가 어디죠? 리얼미터입니다. 예, 왜 목소리 까세요, 근데? 자, 어디 갔어요, 이게?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리얼미터가 좀 뜨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평이 좀 돌던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열세 후보로 발표되는 후보나 캠프 진영이나 혹은 지지층에서는 예. 또 반대로 비난의 댓글을 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네. 왜냐하면 4월 4일 내일신문, 네. 디오피니언, 네. 그 이후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생태계를 다 뒤흔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날 그렇죠. 발표하고 난 이후로 또 그 이후에 다자구도에서도 하고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결국 그 업계 전체를 폭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에 모든 조사 설계도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유권자들도 알게 됐고 또 같은 조사 업계에 있는 분들도 특히 이제 뭐 디오피니언 조사에서 양자구도가 뒤집혔고 예. 또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다자구도가 처음 뒤집혔는데 KBS하고 연합뉴스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샘플링 방식에 좀 예. 변화가 있었거나 또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늘 통계를 발표를 하면 이제 자막으로 나가야 되니까 PD들이 귀찮아해요. 예. PD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앞에 계신데 왜 또 저한테 그 통계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흐름. 예, 네. 이제 여론조사 이게 높낮이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말에 조금 안착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후보들 간에 등락이 좀 거듭하고 그러다가 그 추이가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대선 구도는 오자구도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양강인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현상이 지금 거의 뭐 박빙 경합으로 가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이게 예.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당연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었느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지율 추세를 정체시킨 정도이냐, 아니면 지지율을 다시 하강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검증의 국면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상승세가 멈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더 반복되면, 오늘도 이제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그 사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들을 사적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JTBC 보도 검증 방송에 대해서. 건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검증 과정에서 사과하고 인정하면 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 문제가 있구나. 지금 김미경 교수가 학교에 채용되는 부분에서도 의혹이 있는데 채용되고 나서 보좌관들을 사적으로 본인이 일을 시켰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되면 사실은 지지율이
좀 주춤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징후가 나타날 때 이제 그 주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묘수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 예.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혹은 다시 반등으로 가져갈 것인지.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자충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전라고 선배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최동욱 변호사. 예, 그분이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려면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낸다. 예, 그분의 어록에. 아, 그래요? 예, 그게 옛날 속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속담인가요? 그게 전주 속담인가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저 얘기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저게 어디에서 한번 발생을 했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회 가서 네. 단서를 잘못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단설에 대한 정책을 잘못했는데 와갖고 해명하면서 두 번씩이나 또 함정에 빠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주말까지가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계속 지난 하루에, 주말. 예, 지난 주말. 오늘도 일요일까지. 주말인데 이번 주말은 아니죠. 예, 지난 주말. 지난주 일요일까지 급등세를 했고 월요일 날까지도 좀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월요일 이후에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정 국면입니까? 하락세입니까? 저는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락의 조짐이 완만하기에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상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쌓이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 징후가 뭐냐면 일단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 중에서 공사 개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오늘도 그게 좀 아픈 거죠. 부인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의 보좌진들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래서 공사 개념이 좀 없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발언 때문에 정책에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TV 토론에서 상당히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난 듯한 근데 느낌? 좀 경색돼 있고, 예. 예, 좀 말린다라 그럴까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예. 좀 말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홍준표 지사는 또 얼찌기 좌파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저건 정권 교체 아니다. 네. 정권 연장 세력의 지원을 받는 대리인이다. 협공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좀 타결을 해야 하는데 이 구도 싸움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쏟아지고 좀 징후 자체가 좀 좋은 징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언론사들이 대규모로 다 조사를 또 합니다. 일제히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해서 월요일 날 발표할 것 같은데 예. 그 지지도에서 만약에 격차가 뭐 5% 이상 좀 벌어진다. 이러면 1차 고비가 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실 때 이번 주말에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번 주말에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리얼미터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옆에 그렇습니다. 있는데 좀 띄워주면 그 눈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를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까 내일신문 이런 게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네.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네. 이럴 때 공정하게 해주는 모습. 네. 저는 박시영 부대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공과 사의 구분 개념이 없지 않나? 이게요. 공직자 있는 분들이 그 차는 자기가 사더라도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차도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지만 국회의원들은 차는 자기가 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차도 사주는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는 자기가 사지만 기사분은 국가 세금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부인들 시장 갈 때, 부인들 모임 갈 때 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구설수에 많이 오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 의미를 보인 거죠. 네. 그게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까지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예. 구도의 변화 때문에 지지율이 온 좀 거다. 오른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인물, 구도 정책. 근데 아하. 구도가 10여 명 되는 후보들 중에 이제 오자 구도로 압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내 지지층이 일부 이탈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지금 TV 토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검증을 지금 받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캠프에서는 네거티브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인물 면에서 과거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보좌진의 여러 그 그렇죠. 제보 때문에 선거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국회의원을 하면서 20여 명의 보좌진이 거쳐갔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보좌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간에 좋게 헤어지는 경우보다는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안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헤어지면은 이제 당연히 현재 남아서 보좌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일부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 이런 보좌진들의 제보 혹은 운전기사의 제보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고요. 정책 면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가서 이제 맞춤형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워낙 현미경으로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최근 들어 좀 지지율이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전망할지는 그건 이번 주 좀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사기관들 이번 주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한마디 더 보태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인물의 우위, 유능함, 그걸 미래 강조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돌파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40석 규모고 그래, 40석 집권 경험이 없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인물에 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악재들이 좀 쏟아지면서 좀 불안하지 않나. 이 부분하고 좀 신뢰하기 좀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약간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물에서 우위가 형성되지 못하면 문재인 후보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문제는 그 답변을 안 하고 그 이제 다른 전체 큰 틀에서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김미경 교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부인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가장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으니까 2011년이죠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에 의대 교수 채용 계획은 4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분은 그 3월 중에 미리 신청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대학원장으로 가면서 1+1 끼워넣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공과 사를 너무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보좌관들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인물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안철수 후보를 왜 지지했는지 물어봤더니 사실 도덕성, 깨끗한 면이 문재인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까지는 이제 선두가 아니고 이제 쫓아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그다지 뭐 언론에서나 다른 후보 중에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개인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지율이 소폭 지금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뭐 오차범위내 박빙 리드가 나오는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캠프나 아니면 당장 3위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쫓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네거티브고 좋게 얘기하면 검증이 시작될 것인데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을 이유로 지지했던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분명히 보입니다. 김대현 기자님이 얘기하셨나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뭐 흔히 듣던 얘기긴 합니다. 예, 아니 흔히 듣던 얘기예요? 뭐 요즘 뭐 속칭 뭐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어제 그저께 들으니까 저는 무척 청정한 삶을 살고 있었나 보네요. 오늘 시청자들의 게시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지금 문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지금 여쭙냐 하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머지 내부는 거의 지금 일관돼 큰 변화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만 지금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지난번에 그 뭐 조폭, 신천지, 부인 채용, 특혜, 딸, 재산 이런 문제도 별 요동이 없다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날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1월 12일 이틀 동안. 그때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게 충격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흐름이 조정 국면이나 이렇게 꺾인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서 내놓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치부된 측면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보태진단 말이죠.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뀌면 누적된 그게,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서서히 그 표심으로 이어져서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조사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그럼 문재인 후보도 거의 비슷한 뭐 아들이면 아들 문제, 뭐 부인이면 부인 문제 거의 비슷한 그 주제로 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왜 안 떨어지고 왜 안철수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검증을 받은 적이 이렇다 할 검증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도 나와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반기문, 황교안, 그 다음에 안희정을 거쳐온 사실은 이게 이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안희정의 표를 누가 가져갈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안희정의 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재인이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라고 이제 주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원래 안희정의 표가 아니었죠. 안희정의 그렇죠. 표는 예. 사실은 1월 말 2월 1일 그 당시 현재로 볼 때 4% 5%였죠. 그것이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한 20% 25%까지 올라갔던 건데, 예. 결국 이 유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표심,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고 고착화된 지지율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네거티브나 검증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야, 제가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라고 한 걸 좀 취소하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해설 전문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임명장 준비해 주세요. 여론조사 해설 전문가 임명장 드리게. 문재인 후보는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사실 1차 고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앞서 오다가 월요일 날 일제히 조사기관들 언론사가 발표했을 때 엎치락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예. 1차 고비가 온 것을 나름대로는 잘 지금 버틴 거죠. 근데 일부 조사들을 보면 소폭이지만 문재인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리얼미터나 박시영 부대표님 정확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고비가 왔나요? 아니면 지난주 4월 4일 4월 5일, 6일 요때쯤 고비가 왔나요? 그때부터 고비가 왔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쭉 좁혀진 거죠. 우리 좁혀져서.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칼같이 잡아내니까 좀 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은 딱 붙은 결과가 드러나고 일부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이제 일요일, 월요일 날 쏟아진 거죠. 아하, 그래서 그 1차 조사 고비가 온 결과가. 건데 이걸 과연 그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확 그 대세를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예. 완전히 넘어설 수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은 악재가 계속 터졌던 거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쪽은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언론사들 19개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일요일,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정권 연장에 대한 이 구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40서로 과연 안정적 국정운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방어막을 쳤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동요할 수 있는 캠프의 동요를 좀 차단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뒤에 도시재생이라든가 통신비나 이런 정책적인 행보를 좀 가져갔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모두 좋아하는 호감층이 꽤 많습니다. 그게 거의 그래요? 20% 넘습니다. 어허. 실제로는. 그 호감층 중에서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철수를 예.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지지 패턴이 달랐는데, 그들의 표심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보면서 문재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수성안고 좀 정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안철수 쪽에 이른바 이제 내검 공방, 네. 네거티브
검증 공방 네. 이거에 빠지면서 조금 흔들렸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명을 동시에 조하고 있었던 분들이 조금 더 문재인 쪽으로 쏠린 경향이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디 카톡 하세요? 아닙니다. 예, 다른 조사 보고 조사기관의 결과를 좀 다른 면밀히 조사기관에요? 예,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예. 쉴 때 열심히 그냥 보고 공부해야죠. 있는 거죠, 뭐 분석이에요. 네네. 이분 얘기를 들어야죠, 이분 얘기를. 네네. 들으면서 예.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약간 문재인 후보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 안철수는 조금씩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선에서 다자구도에서 40% 고지에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 갖고 이게 50% 넘는 경우가 1대1 구도면 50% 넘어야 되겠지만 다자구도면 40% 정도면은 거의 안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올 것 같습니까? 40% 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50% 선? 40%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조사도 40%,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44.8%. 몇 프로? 44.8%. 왜 이렇게 높죠, 거기는? 그 다음에 어제죠. 아마 프레시안하고 리서치비가 발표한 것도 오늘입니까? 46%.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이 세 기관만 보면 공히 40%를 넘었습니다. 넘어갔다. 전화 면접 조사로만 하는 갤럽에서도 넘었기 때문에 예. 실적으로 이제 항상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불만이 왜 우리만 계속 박스권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박스권 아니다. 지금 40% 넘었다라고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이 추세가 대략 후보가 이쪽 또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40%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예. 여러 군데서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 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네. 때 생소한 용어를 썼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네.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그게 이제 주식 용어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다자구도에서 처음에는 2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30%를 못 넘어서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네. 지지율에서 한동안 진행되고 있는 네. 것.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20% 예, 그 중반. 정도에서. 그러다 이제 30% 중반으로 넘어갔고, 예. 이제는,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기관들이 40%를, 모두, 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40%에서, 45% 박스권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 대선 와중에 4월 12일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을 좀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혀 무관할까요?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결과를 한번 좀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대선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일단 4.12 재보선에서 주목되는 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예. 아마 이 호남 지역은 국민의당에서 대체로 다 그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TK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 대부분 다 석권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경남은 민주당, 그 다음에 수도권은 좀 엎치락뒤짝 갈렸는데, 그래서 TK를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자유한국당 표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로컬 지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예컨대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체의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내가 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정도인 것이지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예. 사실은 참패한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도 동요가 크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사실 바로 이어진 TV 토론에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뭐 보면 1등 제일 잘했다 이런 표현이 네, 나오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완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은 확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유동층이 제일 많은,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태도 유보층, 판단 유보층이 제일 많은 계층이 60대와 20대, 특히 60대는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남을 PK하고 TK로 나누면 그렇죠. 어느 TK가 더 많죠. TK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힘을 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정서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안방인 TK에서 보수 세력, 보수 정당한테 힘을 좀 몰아줘야 한다. 섭섭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정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지키자. 이 정서가 상당히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간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 그 힘이 더 커질 겁니다.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중요하다는 건 지금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물레방아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100m를 포함한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40분 동안 방송을 하는데 타 방송에서 나온 뻔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이 TV 보다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네네. 좀 더 생소하고 좀 더 분명하고. 자, 20대가 아직 결정 안 했다. 네. 흔들리는 표심 20%가 부동층이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결정했는데 앞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이 높다.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20% 부동층, 네. 그다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층,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변수로 흔들릴 것이냐. 일단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예.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보다 더 확고한 충성도를 갖고 있고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한 7, 8%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높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투표 지지하고 의향률. 있는 네.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에다가 네.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문재인 지지하는 층에서 7, 8% 정도가 더 높게 나는 계속 지지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투표 의향인데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 예. 20, 30, 40대가 지금 리얼미터 기준하면 반드시 투표한다는 의견이 20대가 88%, 30대 83.8%, 또 40대도 88.6% 이렇게 나타나고요. 적극적 투표 의향층.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50대, 60대에서는 20, 40대보다 투표 의향률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50대 82.4, 6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76.3%로 좀 굉장히 떨어지네요. 적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5, 6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20, 30대가 좀 저조했는데 지금 이 경우만 봐서는 그리고 실제 이게 투표로 이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나마 좀 높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투표 의향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70%대로 유일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다음에 구속 이후에 예. TK 이 민심이 굉장히 움츠러들었고 소극적인데 혹여나 샤이 보수 표심이 여론에서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충성도 면에서도 강하고 투표 의향률에서도 조금 더 높다.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지 비율하고 연동해서 계산해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먼저 예.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예. 정리를 근데 이제 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데일리 또 위클리 단위로 해서 흘러가는 흐름에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숲 전체를 보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뒤에는 알겠지만 지금 지나기 전에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후보 등록을 하게 돼서 향후 5월 초까지 진행되는 그 TV 토론에 다 참석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는 그럼요. 기간.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이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느냐의 부분. 아마 여기에 퀘스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추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추세와 전략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번 바라본 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 크로스를 그 예컨대 지금 40 초반대, 30대 후반대에서 한번 더 뚫고 올라가려고 했으면 사실은 정당 간 연대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감아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이벤트와 동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인데 영남과 호남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40석이 아니라 그 이 두 당이 합치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80석인데 예. 근데 두 당이 합쳐서 힘을 낼 경우에는 기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 또 흡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80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선거를 완전히 내 페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변곡점이 사실은 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정당 같습니다. 연대를 놓친 것이 좀 패착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예. 그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영 기자님은 아까 여론조사 해설 전문가라고 하니까 내용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앵커의 칭찬은 기자도 춤추게 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훌륭한 방송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대현입니다. 아니, 품격시대. 품격시대. 딱 걸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안철수 후보는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20대를 흔드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아까 부동층이 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 50대는 적극적인 지지층이니까 움켜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20대를 흔드는 전략. 예,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전략. 왜냐하면 5, 60대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50대를 확실히 굳히면서 20대를 흔드는 전략으로 할 거고 거꾸로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20대를 확고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50대를 공략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선이 지금 보면 30대, 40대는 거의 표심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층도 줄어들고 예. 아까 유치원 발언 논란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앵그리맘. 공과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가가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2주 정도는. 4월 말 정도 시험이 이제 끝나야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가 투어들이 아마 각 후보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20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 더 본다면은 이번에 유치원 발언이 어제 사실 TV토론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아픈 대목이 뭐였냐면 그 교육개혁, 학제 개편 이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그동안에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다가왔었거든요. 어제는 악재였죠. 어제는 그 부분이 허점이 많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사실은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제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1년 동안 1학년이 90만 명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죠. 대혼란의 시대라고 사람들 멈추다 하는 거죠. 2012년, 13년생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들썩들썩 거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예비 학부형들인데. 지금 20대 초반은 아니고 그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예, 30대 중반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교육 개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교육이 흔들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점 요소 또한 흔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하게 해명을 아니면 그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다음 주에 이제 그 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네. 이번에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그 투표율이 낮았고요. 12년도에 높았고, 자, 이번에는 처음 하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게 미칠 영향을 좀 간단하게 다음 주 들어가는 것의 맛배기 정도. 지난 대선 투표율이 75%, 예. 75.8이었죠. 예. 이번 대선은 이제 워낙 또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예. 8시까지 이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70% 중반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게 보시네요. 네. 그 계속 전에 박빙이 만약에 그 전에 이루어질 연휴가 경우에는 있고 9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잡는 학교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누가 될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내가 뽑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최소 75%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누구한테 영향이 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건 지금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투표율과 진보 보수 간의 유불리는 지난 대선 지나면서 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규모인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해도 안 쉴 텐데요. 그런 건 영향이 어떨까요? 출퇴근길에 대선이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대선이니까 투표를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77%, 77에서 지난번보다 78, 높게. 한 2%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때 발언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저는 소리 깔지 말고. 예년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75%보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예측만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맞아 얘기를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민의 방송 TBS TV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세월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 그리고 참사 3주기인 16일에는 오후 5시서부터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촛불 문화제가 있을 때 강화문에서 여러 차례 생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해서 광화문 현장에서 역시 특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후 5시서부터 8시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종합청사 사이에서 진행되고요. 출연자들은 오늘 나온 박시영 부대표도 출연하고요. 박주민 의원님, 그다음에 이재화 변호사님 출연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현장에 나와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틀 뒤인 4월 16일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합니다. 온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수습된 희생자 9명은 여전히 세월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슬픔으로 속이 타들어갔고 국민들은 정말 이게 나라인가 하는 한탄만 나옵니다. 5월 9일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안전한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그 길, 3주기를 맞아 우리가 하는 각오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9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2주차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4.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2위를 기록했지만 일간 지지율은 일정 기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투표층의 4분의 1가량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 이에 19대 대선 후보들의 유권자 표심 잡기는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9대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자 혼전 양상을 달리던 지지율 추이도 어느 정도 안착되는 양상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대선 판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잡고 계시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두 분과 한 명의 기자 이렇게 할게요,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 그러니까 좀 양심이 걸리는데. 자, 그럼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택수 회사가 어디죠?
리얼미터입니다. 예, 왜 목소리 까세요, 근데? 자, 어디 갔어요, 이게?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리얼미터가 좀 뜨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평이 좀 돌던데요. 그렇게 왜냐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열세 후보로 발표되는 후보나 캠프 진영이나 혹은 지지층에서는 예. 또 반대로 비난의 댓글을 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왜냐면 4월 4일 내일 신문, 네. 디오피니언. 네. 그 이후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생태계를 다 뒤흔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날 그렇죠. 발표하고 난 이후로 또 그 이후에 다자구도에서도 하고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결국 그 업계 전체를 폭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에 모든 조사 설계도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유권자들도 알게 됐고 또 같은 조사 업계에 있는 분들도 특히 이제 뭐 디오피니언 조사에서 양자구도가 뒤집혔고 예. 또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다자구도가 처음 뒤집혔는데 KBS하고 연합뉴스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샘플링 방식에 좀 예. 변화가 있었거나 또 다른 조사 기관의 결과가 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문제는 그 답변을 안 하고 그 이제 다른 전체 큰 틀에서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김미경 교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부인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가장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으니까 2011년이죠.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에 의대 교수 채용 계획은 4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분은 그 3월 중에 미리 신청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대학원장으로 가면서 1+1 끼워 팔기로 끼워 넣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는 공과 사를 너무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보좌관들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인물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예. 안철수 후보를 왜 지지했는지 물어봤더니 사실 도덕성, 깨끗한 면이 문재인 후보보다도 높게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최근까지는 이제 선두가 아니고 이제 쫓아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그다지 뭐 언론에서나 다른 후보 중에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개인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지지율이 소폭 지금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뭐 오차범위내 박빙 리드가 나오는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 캠프나 아니면 당장 3위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쫓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본격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네거티브고 좋게 얘기하면 검증이 시작될 것인데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을 이유로 지지했던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분명해 보입니다. 김대현 기자님이 얘기하셨나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뭐 흔히 듣던 얘기긴 합니다. 예, 아니 흔히 듣던 얘기예요? 뭐 요즘 뭐 속칭 뭐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어제 그저께 들으니까 저는 무척 청정한 삶을 살고 있었나 보네요. 오늘 시청자들의 게시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지금 문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지금 여쭙냐 하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나머지 내부는 거의 지금 일관돼 큰 변화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만 지금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지난번에 그 뭐 조폭, 신천지, 부인 채용, 특혜, 딸, 재산 이런 문제도 별 요동이 없다가 계속 김 기자님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늘 통계를 발표를 하면 이제 자막으로 나가야 되니까 PD들이 귀찮아해요. 아, 예. PD들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분들 앞에 계신데 왜 또 저한테 그 통계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흐름. 예, 네. 이제 여론조사 이게 높낮이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말에 조금 안착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후보들 간에 등락이 좀 거듭하고 그러다가 그 추이가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대선 구도는 오자 구도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양강인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현상이 지금 거의 뭐 박빙 경합으로 가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근데 문재인 후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이게 예.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당연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었느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지율 추세를 정체시킨 정도이냐, 아니면 지지율을 다시 하강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검증의 국면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상승세가 멈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더 반복되면, 오늘도 이제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그 사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들을 사적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JTBC 보도 검증 그거 방송에 안 좋은 대해서. 건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검증 과정에서 사과하고 인정하면 쿨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 그래 문제가 있구나. 지금 김미경 교수가 학교에 채용되는 부분에서도 의혹이 있는데, 채용되고 나서 보좌관들을 사적으로 본인이 일을 시켰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되면 사실은 지지율이 좀 주춤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징후가 나타날 때 이제 그 주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묘수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 예.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혹은 다시 반등으로 가져갈 것인지.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자충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전라고 선배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최홍 변호사. 예, 그분이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려면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낸다. 예, 그분의 어록에. 아, 그래요? 예, 그게 옛날 속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속담인가요? 그게 전주 속담인가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저 얘기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저게 어디에서 한번 발생을 했냐 하면, 안철수 후보가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회 가서 네. 단서를 잘못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단설에 대한 정책을 잘못했는데 와갖고 해명하면서 두 번씩이나 또 함정에 빠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 시장 갈 때, 부인들 모임 갈 때 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구설수에 많이 오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 의미를 보인 거죠. 네. 그게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까지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예. 구도의 변화 때문에 지지율이 온 좀 거다. 오른 아.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인물, 구도 정책. 근데 아하. 구도가 10여 명 되는 후보들 중에 이제 오자 구도로 압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내 지지층이 일부 이탈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TV 토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검증을 지금 받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캠프에서는 네거티브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인물 면에서 과거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보좌진의 여러 그 그렇죠. 제보 때문에 선거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국회의원을 하면서 20여 명의 보좌진이 거쳐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보좌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간에 좋게 헤어지는 경우보다는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안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헤어지면은 이제 당연히 현재 남아서 보좌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일부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 이런 보좌진들의 제보 혹은 운전기사의 제보,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고요. 예. 정책 면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가서 이제 맞춤형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워낙 현미경으로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이 감시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최근 들어 좀 지지율이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이를 전망할지는 그건 이번 주 좀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사기관들 이번 주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한마디 더 예. 보태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인물의 우위, 예. 유능함, 그걸 미래, 강조했죠. 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돌파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40석 규모고 그래, 40석 집권 경험이 없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인물에 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악재들이 좀 쏟아지면서 좀 불안하지 않나. 이 부분하고 좀 신뢰하기 좀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약간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물에서 우위가 형성되지 못하면 문재인 후보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네. 지지율을 보면 주말까지가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지난 주말. 예, 지난 주말. 오늘도 일요일까지. 주말인데 이번 주말은 아니죠. 예, 지난 주말. 지난주 일요일까지 급등세를 했고 월요일 날까지도 좀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월요일 이후에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정 국면입니까? 하락세입니까? 저는 조정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락의 조짐이 완만하게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상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쌓이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 징후가 뭐냐면 일단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 중에서 공사 개념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오늘도 그게 좀 아픈 거죠. 부인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의 보좌진들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래서 공사 개념이 좀 없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발언 때문에 정책에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TV 토론에서 상당히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난 듯한 근데 느낌? 경색돼 있고 좀 말린다라 그럴까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좀 말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홍준표 지사는 또 얼찌기 좌파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저건 정권 교체가 아니다. 네. 정권 연장 세력의 지원을 받는 대리인이다. 협공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좀 타결을 해야 하는데 이 구도 싸움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쏟아지고 좀 징후 자체가 좀 좋은 징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언론사들이 대규모로 다 조사를 또 합니다. 일제히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조사를 해서 월요일 날 발표할 것 같은데 예. 그 지지도에서 만약에 격차가 뭐 5% 이상 좀 벌어진다. 이러면 1차 고비가 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실 때 이번 주말에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여론조사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번 주말에 리얼미터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리얼미터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옆에 그렇습니다. 있는데 좀 띄워주면 그 눈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까 내일신문 이런 게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네.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럴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네. 이럴 때 공정하게 해주는 모습. 네. 저는 박시영 부대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공과 사의 구분 개념이 없지 않나? 이게요. 공직자 있는 분들이 그 차는 자기가 사더라도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차도 이제 관공서에서 나오죠. 국회의원들은 차는 자기가 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차도 사주는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는 자기가 사지만 기사부는 국가 세금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